안녕하세요. 네, 저 신의21 이화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21 이주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미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 그 봉오동 전투 시사 끝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첫 시사? 첫 반응, 저희의 반응이죠. 얘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보자마자 리뷰 저희 나란말쌈이랑 사자에 이어서 세 번째 영화로 봉오동 전투를 하게 됐는데 정말 따끈따끈 방금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각각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 영화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숲에서의 명량?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1919년 이후에 독립운동을 거의 이제 이렇게 숲이라는 배경을 정말 적재적소로 잘 활용을 해서 굉장히 적은 수의 인원으로 일제에 맞서서 싸운 그런 전투를 보여주는 전투씬이 집약적으로 2시간 거의 25분이죠. 2시간 25분 동안 그려진 영화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영화와 관련해서 그 영화를 만든 원신영 감독이 이 봉오동 전투는 승리의 역사를 쓴 영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되게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봉오동 전투 그 자체만을 그린 영화다 보니까. 그래서 이 단조로운 그 스토리를 영화가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 개인적으로는 그 지점이 좀 궁금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스토리의 단조로움을 그런 배우들의 연기와 프로덕션으로 되게 영리하게 잘 돌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되게 이 영화는 좀 메시지가 분명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중간중간에도 등장을 하는데 그런 피로 쓴 대한 독립 만세의 이야기,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직접적이고 그러니까 직접적이라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영화 보기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봉오동 전투의 어떤 구체적인 전말과 그 실제를 보여주는 역사적 의미가 중요한 영화일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요. 막상 보고 나서 좀 의외라고 느꼈던 건 생각보다 스타일리시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프로덕션 언급을 해주신 것도 촬영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하기 좋은 영화라는 게 의외의 어떤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극이지만 역사극이지만 거의 현대 어떻게 보면은 액션 씬들을 거의 1919년, 20년 이때로 옮겨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액션 씬뿐만이 아니라 아니면은 그런 음악이나 미술의 활용 이런 것들이 세련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진짜 지배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저항을 했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인데, 그런 소재를 좀 찾아내서 이렇게 한 편의 영화로 전개를 한 부분은 굉장히 집약적으로 좀 잘 그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시 이 영화는 좀 액션씬에 주목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연출을 한 원신영 감독이 액션에는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용의자나 살인자의 기억법 때도 많이 봤던 액션인데, 이번에는 배우들도 많이 얘기했어요. 와이어 액션도 썼고, 그러니까 산에서 어떻게 와이어를 썼을지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영화를 보면 그만큼 버라이어티했는데, 바디캠 같은 것들도 배우가 직접 카메라를 또 이렇게 메고서 그렇게 하는 것들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씬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 얘기할 때 배우들이 산에서 정말 많이 뛰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걔 고생했겠구나 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정말 그런 비탈진 산길을 총을 메고 이렇게 막 보따리 짐 같은 그런 짐들을 바리바리 이고 메고 막 산길을 달려가고 아니면 산 밑탈을 내려가고 하는 모습들이 은근히 저는 좀 약간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달리기 액션, 그러면서 돌아서서 다시 총을 쏘고 이런 장면들이 되게 쾌감이 있었고, 이 영화의 무술 감독이 김민수 무술 감독인데, 원신현 감독님이랑은 서울 액션 스쿨 같이
액션 때부터 거의 30년 동안 친구로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감독이랑 무술 감독이랑 합이 잘 맞아서 이런 좀 멋있는 사실적인 액션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액션을 보다 좀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좀 촬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촬영 감독은 김여호 촬영 감독인데 원신현 감독님이랑은 또 처음 같이 작업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전에 해운대라든지 타워라든지 이런 재난 영화의 촬영을 주로 담당하셨던 감독님인데, 좀 이번 영화 보면 항공 촬영, 드론 촬영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드론 촬영, 항공 촬영이 그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 봤던 것들보다 되게 퀄리티가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액션의 이야기를 좀 보태자면, 저희가 지금 영화를 보고 나와서 갑자기 다들 목이 마르다면서 이렇게 커피를 막 시키고, 이 영화가 130분이었나요? 네, 2시간 어쨌든 조금 넘게 되는데, 영화 내내 굉장히 거친 산악지형을 로케이션으로 전체가 채워져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배우들이 아주 와이드한 화면 안에서 정말 이 아찔한 비탈길을 막 뛰어내려가고 미끄러져 내려가고, 또 류준열 배우 같은 경우는 와이어 액션을 처음 소화했다고 하는데, 영화 후반부에 제가 느끼기에는 류준열 배우가 정말 살짝 나는 순간이 이제 살짝 공중에 이 배우가 정말 떠있다 이런 순간이 살짝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약간의 어떤 스펙터클의 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역사 영화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 희생도 있었던 전투지만, 영화적인 쾌감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었던 장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류준열 씨 얘기해가지고 기억나는 장면이, 저는 거의 뭐 산악 영화의 어떤 그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씬들도 있었어요. 대사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원신영 감독님이 그 세븐데이즈 할 때도 워낙 많이 이제 배우를 달리게 해서 그때 김윤준 씨 인터뷰할 때 너무 많이 뛰었던 기억이,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봉오동 전투의 모든 배우들은 그 말을 먼저 이제 찍으신 김윤진 배우의 말을 실감을 할 것 같아요. 용의자 때도 뭐 공유 씨 워낙 많이 달리기도 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달립니다. 이 영화는 달리고, 그거를 이제 그 드론 촬영을 통해서 그 달리는, 점처럼 달리는 배우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정된 지역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시대상 같은 것들, 시대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고립된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전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지금 말한 것처럼 많은 희생이 있었던 전투지만 흥미롭고 좀 익사이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출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배우들의 새로운 면모도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는 뭐 이 영화 보면서 유해진의 가장 진지한 모습, 그리고 유준열의 가장 멋있는 모습, 또 조우진의 가장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봤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세 배우의 조합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배우 얘기를 좀 이어받아서 하면, 저는 시나리오를 영화를 보기 전에 먼저 읽었었는데, 시나리오를 읽고 이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황해철 캐릭터를 봤을 땐 너무 멋있는 캐릭터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영웅이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캐릭터를 어떻게 또 유해진 식으로 해석을 해서 보여줄까 궁금했는데, 또 유해진 배우를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이 황해철이라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이 연기했던 그런 소시민들의 영웅 캐릭터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본인은 그런 이전의 캐릭터와 되게 연결되는 연장선상에 있는 캐릭터처럼 생각하고 연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영화를 보니까 이게 저는 어떤 장면에서는 그렇게 낙오된 그런 낙오된 아군들을 구하러 이렇게 혼자서 막 뛰어가는 장면이 이렇게 단독샷으로 막 이렇게 멀리서 잡아줄 때 보면 진짜 히어로 영화에 히어로가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이렇게 막 뒤에서 달리다가도 막 해집고 막 선두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멋있었고, 이게 진짜 되게 그러니까 이 해철이라는 캐릭터를 감독님이 되게 좀 히어로처럼 그리고 싶어
싶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캐릭터를 유해진 배우가 자기만의 색깔을 덧입혀서 이렇게 좀 더 친근한 영웅처럼 그려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유해진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봉오동 전투에서 1920년대 영웅을 연기하고 그 전작인 말모이에서 1940년대에서 또 한글을 모으면서 어떤 독립의 운동을 완성시키는 그 배우의 궤적 자체가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굉장히 친근하면서도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이런 표현을 좀 조심해야겠지만 한국적인 영웅을 지금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지를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류준열 배우를 제가 커버 때 인터뷰를 했을 때 처음 그 배우를 만났을 때 건넸던 얘기가 너무 대놓고 멋있는 캐릭터를 연기한 거 아니냐 이런 말로 첫인사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배우 본인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군인이고 영화 내내 사실은 되게 딱딱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관객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영화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 연기한 캐릭터들 중에 가장 힘도 있고 확실히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절제하는 타입의 인물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캐릭터들에 좀 마음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좋았는데 다른 분들은 이 류준열 배우의 걱정을 어떻게 느끼셨는지가 궁금해요. 캐릭터 표현이 잘 됐는지. 뭘 얘기하나요? 진짜 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첫 등장부터 너무 멋짐으로 옷을 입고 나왔다? 그러니까 멋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을 하고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종일관 굉장히 그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주제인 독립에 가장 딱 맞는 어떤 제스처? 이런 태도 같은 걸 보여주는 캐릭터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이렇게 뭔가 주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물론 이제 그 배우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유준열 배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에서 유준열 배우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순간도 있는데 그때도 이제 보이스만 나올 때 그 목소리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서 뭔가 이 영화의 그 캐릭터의 힘을 더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준열 배우의 어떤 출연은 뭐 어떤 새로운 배우의 출연이자 뭐 지금 이제 그 대세 배우라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목소리의 출연이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봉오동 전투에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도 한마디만 보태면 뭐 늘 모든 작품에서 너무 멋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젊은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 영화에서는 좀 그 류준열 배우의 어떤 순수하고 뜨거운 눈빛? 그 눈빛을 좀 새로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캐릭터가 너무 멋진 캐릭터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그 조우진 배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각 잡고 등장하는 류준열 그 이장하 캐릭터를 두고 농담을 또 하잖아요. 그게 애드립인지 아니면은 뭐 대사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쟤는 늘 저렇게 각 잡고 있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가지고 조우진 배우가 애드립을 친다거나 대사를 친다거나 이렇게 이 세 캐릭터 세 배우의 케미스트리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대세 배우 하면은 조우진 배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번 영화에서도 그 마적단 출신의 그 병구 역할을 맡아서 정말 그 등장하는 순간순간마다 되게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역시 조우진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세 분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고 다음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영화를 보면서 어떤 이제 이런 뭐 역사적인 것들의 재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그 스타일리시한 액션이라는 거 뒤에는 또 이걸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중요한 관건이었을 것 같은데 표현 수위에 대해서도 좀 얘기들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본 바로는 저는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좀 과격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전에 이제 이런 역사극에서의 액션 씬보다는 훨씬 더 이 사륙
아니면은 희생 뭐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절절하게 다가올 정도의 액션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연출적인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이제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여러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라이언 일병구학이나 뭐 이런 영화들의 그 오프닝 씬에서 보여줬던 그런 굉장히 디테일한 리얼한 것들을 보여줬을 때 전쟁에 대한 더 참혹함을 느끼게 해주는 장치들이 있는데 이 봉오동 전투를 보면서도 많은 액션 씬에서 그럴 정도의 리얼함 같은 것들을 좀 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분명히 영화가 의도한 카타르시스는 달성을 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 카타르시스의 달성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했던, 밑에 쌓아두어야 했던 과정에서 어떤 희생되는 어떤 참혹하게 희생되는 우리 민족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이 반드시 이 정도까지 보여주어야 했을까라는 어떤 당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평적으로는 조금 논의해볼 만하다라고 느꼈어요. 일종의 문제의식을 보면서 느끼게 됐던 건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워낙 이제 많이 표현 수위가 자유롭다 보니까 이걸 보시면서 불편하다고 느끼시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꽤 굉장히 적나라하고 잔혹하게 어떤 사륙이 자행되는 장면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 장면들이 후반부에 해철이라든가 장하라든가 이런 주인공 인물들이 그들의 어떤 뛰어난 칼솜씨나 사격솜씨를 발휘해서 울분을 가지고 일본 군들을 처단할 때 그 복수의 쾌감을 높이는 용도로 쓰인다라는 어떤 활용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줄였어도 좋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시각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네. 혹시 뭐 액션씬에 대해서? 네, 저도 방금 그런 김소미 기자가 얘기한 거에 좀 기본적으로 되게 동의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그 관람가가 몇 세 관람가인지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15세 이상 관람가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초반에 그런 일본군들이 그런 마을을 삼둔자 마을이나 이런 게 한국 조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습격할 때,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겁탈하는 장면들이 조금 지나치게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뭐 아이라든지 뭐 임신한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약자들을 향하는 그런 일본군들의 그런 총칼이 되게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이 영화적 표현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처럼 좀 얘기할 필요가 더 논의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에 그 일본군들이 사실은 이제 그 한국인들을 묘사하는 게 미개한 조선족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미개한 조선족이라는 어떤 그 대상화를 시켜서 한국인들을 계속 살해하고, 지금 말한 이제 뭐 부녀자, 뭐 임신한 여자, 아이 고를 것 없이 그냥 이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인다라기보다는 정말 죽이고 조롱하고 희화하고 이런 것들을 일삼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 게이지가 영화를 보는 그 안에 있는 한국인들을 연기한 어떤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보는 관객들까지도 그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분명히 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한일 관계를 묘사를 하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지만, 계속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사실은 좀 약간 이제 적대적으로 눈눈 이니로는 나가면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들을 조금 이제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이런 그런 객관적인 시각 같은 것들은 관객들이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하시고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마디씩 봉오동 전투 추천평을 좀 얘기를 들으면, 추천하실 분들은 네.
그 뭐 영화 포스터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보도자료의 메인 이미지도 그렇고 이렇게 실제로 그런 과거의 자료들, 독립군들의 사진 자료 같은 거를 보면 마치 그거를 그대로 영화 포스터로 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영화는 그만큼 이렇게 이름 없이 그 총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좀 바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이게 벌써 그 192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99년 전의 일인데 그런 과거의 일들을 좀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좀 분명하게 던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금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맞아 떨어지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히려 이제 영화 끝나고 나서 조금 곱씹어 보게 됐던 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결말까지는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영화의 배경이 1920년이고 그 뒤로 정말로 독립을 하기까지는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캐릭터들이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 목숨을 바쳐서 희생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사실은 이 전투에서 승리한다고 바로 조선이 독립하는 게 아닌데도 그 과정임을 자각하면서도 희생했다라는 거는 영화 끝나고 나서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는 역사적인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해이기도 한 만큼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영화가 아닌가 싶고 또 굉장히 웅장한 어떤 산악 스펙터클도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여름 영화로서도 어울리는 영화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항의 역사를 어쨌든 이렇게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그 안에서의 균형감각 같은 것들은 찾아야 되고 앞으로 뭐 이런 소재들을 발굴을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초지일관으로 이게 숲에서의 명량 이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한국의 어체북단의 어떤 숲에서의 그런 모습들 이런 보는 시각적인 그런 버라이어티한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여름 영화로 이제 보시면서도 그런 이렇게 극장에서 보시기에 좋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 이제 영화는 또 이제 직접 보셔야지 더 판단이 빠르니까 저희 가이드를 통해서 또 영화를 많이 보시고 같이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시네픽으로 그러면은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